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래 자동차 시장이 약간 모빌리티에서 공유 개념, 소유보다는 공유 개념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네 신차 판매 시장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뭔가 자동차 시장이 미래 모빌리티 혁명으로 간다라고 해서, 근데 원래 자기네들이 판매했던 시장은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회일 수도 있는데 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완성차 업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유망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전에 장화학에서 얘기 말씀드렸던 게 이제 라이드 쉐어링인데 라이드 쉐어링, 라이드 헤일링 이제 같은 용어고 이제 카 쉐어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카인데 라이드 쉐어링의 정말 이제 가장 고도화된 형태는 이제 로봇 택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드라이버가 없는 이제 우버죠. 예. 이거는 가격도 낮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파괴적인 거죠. 이거를 할지 이거의 핵심은 그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플러스 로보택시 기술이 있느냐예요. 네. 그래서 두 개이기 때문에 카메이커가 이걸로 바로 갈 수 있는지 이 기술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이제 첫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는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매출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차 안에서 다른 매출이 발생해야겠죠. 어떤 걸? 예를 들면 거기서도 이제 좀 겹치게 돼요. 네. 거기서도 이제 그 OTA라는 기능을 아시죠? Over the Air. 예. 무선 업데이트죠. 네네네.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업데이트를 해요. 근데 계속 고도화되다 보면은 단순 이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자동차의 이제 다른 이제 부분들을 제어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라든지 예, 이런 하드웨어들을 제어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굉장히 좀 논란이 일기는 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차를 제어해버리고 문제를 해결해버리면은 일단은 기존에 깔려있는 이제 자동차 리페어 샵들 그런 것들의 역할이 좀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이제 그걸 보고 펌웨어 OTA라고 하거든요. FOTA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그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이제 크니까 차원이 다르죠. 여러 가지 보안 이슈도 있고 해킹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카메이커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걸 추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FOTA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갖춰야 되는 거고 OS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OS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자동차의 이제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FOT 통해서 로보택시 기능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을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네요 보니까 이제 로보택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디바이스가 되는 거고 스마트폰처럼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둘 간에도 이제 관계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크게로는 로보택시가 돼서 우버리프트의 쉐어를 뺏어온다던가 예를 들면 이제 아니면은 이제 내 자신이 이제 하나의 이제 강력한 디바이스가 돼서 여러 가지 플랫폼 매출을 일으키는 이제 매출원이 이제 된다던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이 자율주행 쪽 그쪽이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완성차 메이커들이 엄청나게 자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보니까 뭐 테슬라식의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 메이커들이 또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 밖에 기존의 완성차 메이커들 이게 추구하는 기술이 각각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부 주도하에 보통 이제 추진하는 게 V2X입니다. V2X. 통신을 통해서 이제 차량을 제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 레거시 오토메이커들 이제 기존 업체들의 진영 이제 라이다 진영이라고도 하고 그렇거든요. 라이다가 센서를 통해서 라이다는 이제 3D로 다 사물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가지고 있는 고정밀 지도랑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자율주행하는 거고요. 지도가 없으면은 일단은 여기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네, 지도가 있어야지 그 라이다가 이제 3D로 인식을 한 그러한 이제 전방의 데이터들이 효용이 있어요. 지도를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쵸. 계속 업데이트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업데이트를 이제 꾸준히 해야 되고 네. 사실 이제 서울의 지도를 그런 식으로 꾸준히 확보했다라는 거는 서울에만 국한된 거고 부산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부산까지 가는 거랑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요소들이 좀 있을 수 있죠. 특히 국토가 굉장히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뭐 갈수록 이제 도심화가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도시 밖으로 나가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당분간은. 네네네. 도심지 안에서만 이제 뭐 맨하탄 안에서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로보택시 이런 것만 이제 많이 필요해도 충분히 상업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지금 일반 기존 업체들의 진영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다랑 그 맵.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말씀드린 이제 FOTA를 통해서 단순 이제 업데이트만 통해서 이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를 이제 새로 만들거나 그래야 일단은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통해서 이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뭐 FSD. 뭐지? 그 테슬라는 예. 라이다를 안 쓴다 그랬잖아요. 라이다만 안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는 뭐 보통 이제 센서들이 이제 라이다, 카메라, 레이다, 그다음에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네. 보통 이 세 개 제일 많이 쓰는데 레이다도 안 써요. 뭐 보니까 일례로 막 못생겨서 안 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너무 이제 달리면 못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네. 라이다를 쓰면은 이제 쓴다는 거는 사실 이제 지도에 의존한다라는 거고 아.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사실 좀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테슬라 유저는 캘리포니아든 이제 뭐 뉴욕이든 이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그런 걸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네. 똑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은 어느 도시에서든 이제 로보택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다니는 이제 모든 길들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하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그 뭐 도조라고 합니다. 도조. 네. 네네. 도지랑 비슷한데. 네. 그래서 약간 그 코인을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도지랑 비슷한데. 네. 그 2019년에 나온 말이거든요. 2019년에 이제 AI 오토노미 데이를 했어요. 네네네. 작년에 했었던 건 이제 배터리 데이고. 네네. 그때 이제 도조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밝혔었고. 이 사실상 이 슈퍼컴퓨터가 지금 계속해서 머신러닝을 이제 가져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이제 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단순히 업데이트만 하면은 사물 인식하고 단숨에 이제 판단을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정부나 다른 정부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실험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뭐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잖아요. 네. 여기서는 일단은 애초에 테슬라가 자기네들이 완전 자율주행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적도 없고, 뭔가 등록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구글링을 아무리 해서 뭔가 랭킹을 막 찾아보면 테슬라가 없어요. 맞아요. 네, 웨이모, 크루즈, 뭐 앱티브, 뭐 이렇게 나와요. 레거시만 있어요. 내비간트 리서치인가? 맞아요. 자율주행 그 그레이드 발표한 데 있잖아요. 네. 그거는 테슬라가 항상 꼴등이에요. 그렇죠. 예. 얘는 자율주행 실험을 한다고 등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레벨 2 에이다스만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걸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되겠네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저희가 기업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봐야 된다는 게 팬덤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돼요. 소비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 고객 충성도 이런 것들까지 이제 사실
엑셀 시트에 넣지 않거든요. 추정을 할 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이 안 돼도 고객이 결제를 하면 그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굉장히 고도화된 레벨 2라고 이제 만족감을 느끼면서 결제를 하면은 그냥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원인 거죠. 그게 훨씬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 기관들이나 이제 제약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겠죠. 위험한 거다. 라든지 뭐 이제 그래서 뭐 테슬라가 이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게 맞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은 사실 옛날부터 나오긴 했는데 정말 100% 완벽한 자율주행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난관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애리조나 주에서 시작했거든요. 상업화를. 네네. 예. 주가는 그대로예요. 알파벳의 주가는. 네. 확장성이 떨어진 거예요. 확장성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 인정 안 한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LA에서 한번 해봐라. 안 되는 거죠. 애리조나 피닉스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질 않아요. 예. 그래서 뉴욕시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웨이모가 근데 그 경영진들이 최근에 좀 이탈하는 사태가 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알파벳의 자회사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알파벳이 이제 당연히 이제 싸주기 마련인데, 네. 이게 아니고 외부에서 펀딩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스크로 혼자 짊어지기 싫다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예, 그런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유망하고 지금 당장 상업화가 직전에 있으면 사실 외부 자본 안 끌어들이지 않을까요?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돈이 예. 정말 많이 아직까지 실험실 상태니까 다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크루즈. GM이 이제 GM이 좀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분도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다음에 비전 펀드 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최근에는 말씀드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이제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최근에는 또 이제 정말 그 드라이버 리스트 상태로 패신저를 태운 채로 테스트를 해도 되는 최초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좀 여러 가지 조건이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해해 보시면은 굉장히 고도화된 형태의 테스트는 맞아요. 네. 나만 타 있고 나만 타 있는 차가 이제 도로 그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네.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이 타서 그냥 그쵸. 예, 발렌티어들이 타 있겠죠.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셀렉티드된 이제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타 있을 거고. 뭐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뭐 추가 펀딩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IPO 계획이 나온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좀 반응이 있거나 이제 하나의 테마로 이제 자율주행이 다시 크게 부각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일단 웨이모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기술력이 높다고 예전엔 평가받았는데 그쵸, 약간 좀 그 실제로 뭐 하다 보니까 실속이 없다라는 그런 이런저런 우려가 생기면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사실 생각보다 실속이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존 진영에서는 그 GM이랑 크루즈 그 부분이 이제 자기랑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현대차가 이제 앱티브랑 그렇죠. 안 그래도 그 다음 질문 그 드리려고 그랬어요. 현대기아차는 그럼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앱티브라는 회사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이 회사의 모태가 이제 델파입니다. 델파의 모태는 GM의 부품 사업부예요. 예전에 GM이 좀 어려워졌을 때 이제 부품 사업부를 이제 사모펀드 매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긴 게 델파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몇 번 하다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가 또 이제 인적 분할을 해요. 네.
직접 분할을 해서 자율주행 사업이랑 아니면 전장화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뭉쳐 있는 게 앱티브. 그 다음에 이제 파워트레인만 좀 이제 뭉쳐 있는 데가 이제 델파이 테크놀로지라는 데가 있었어요. 얘는 지금 보그원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앱티브인데 앱티브의 기술력이 좀 많이 높아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베이스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들 수급 자체가 우리나라랑 스케일이 달라요. 예, 졸업자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 개발 인력 수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대차, 재작년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설립을 한 게 앱티브가 이제 50%, 현대차 그룹이 50% 이렇게 이제 지분을 갖게 되는 조건으로 현대차는 이제 2조 원 정도 출자를 했고 거기서는 이제 현금을 출자한 건 아니고 이제 인력, 인력만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조 원 밸류를 받았어요. 엄청난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조, 40조 정도 밸류 받거든요. 그리고 웨이모는 초반에 잘 나갈 때는 200빌리언 정도? 네, 맞아요. 그렇게 저도 봤어요. 네, 그러다 뚝뚝뚝뚝 떨어졌죠. 숫자를 맨 처음에 잘못 봤나? 너무 커가지고. 네, 그렇죠. 200빌리언 밸류 받는 거면 당장 지금 알파벳 주식 사야 되고 뭐 그런 거였는데 이게 매 분기 계속 뭐 성과가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외부 펀딩 받는 순간부터 이 밸류가 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율주행 유닛만으로는 사실 크루즈 정도가 일단은 이제 밸류가 가장 높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앱티브랑 현대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설립한 이제 모셔널이라는 데가 4빌리언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제 추가 펀딩이 지금 없기 때문에 밸류가 얼마 정도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페어 밸류는 좀 올라가긴 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 회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프트랑 앱티브가 그 파트너십이 좀 강하게 좀 본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로보택시 테크놀로지를 만들 거고, 뭐 차량 디바이스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대차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심지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아마 리프트의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CES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았어요. 가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앱티브랑 리프트랑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매년 하거든요. 호텔에서 컨벤션 센터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선보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현대기아가 일단 뭐 CES 2022년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UAM이나 뭐 신사업 같은 것들 좀 많이 공개할 것 같고, 자율주행도 뭐 좀 이제 의미 있게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연말 연초 때가 좀 많이 이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서도 나서서 뭔가 하는 게 확실히 좀 밸류 받는 쪽에는 좀 좋을 것 같네요.